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제 모의고사 7회차부터 이제 9회차까지 법규부터 한번 또 해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가 이제 보시면 뭐 새로운 문제도 있고요, 그죠? 예전에 보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잘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규는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특이한 문제가 아니고서야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7회차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회차도 지금 보시면 1번 문제 볼까요? 이게 기본법에 새로 생겼거든요. 지금 무슨 소방대예요? 자체 소방대. 원래 자체 소방대 조항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기본법에 생기면서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자체 소방대는. 그죠? 그래서 자체 소방대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법 제20조의 2에 가보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면 보세요. 1번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장이 아니고 대장이라고 되어 있죠. 벌써 1번이 답인 겁니다. 그리고 관계인 화재를 진압하거나 그죠?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상설 조직체. 자, 이 상설 조직체가 자체 소방대예요. 얘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법에 가보면 자체 소방대가 또 있거든요.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걔를 포함한대요. 아셨죠? 이런 것들 제외한다라고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 이걸 또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청본서는 자체 소방대의 역량 환상을 위해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청본서 주어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어떻게 보면 형태로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2번 문제 종합계획. 네,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풀었던 거죠. 자, 종합계획이 있고 지금 뭐가 있어요? 세부계획이 있죠? 자, 종합계획은 몇 월 며칠까지? 10월 31일까지, 그죠? 그리고 세부계획은 12월 31일까지. 맞습니까? 자,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3번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1번 본서는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그죠? 지금 이런 조사 있죠?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실 게 연일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특이하게 언제다? 월 1회다. 월 1회. 정말 특이한 거죠, 그죠? 월 1회라고 되어 있고 본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이거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본서는 소방대사물에 인접한 도로 차선수? 근데 차선수를 왜 조사합니까? 그죠? 차선수를 왜 조사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 뭐 조사합니까? 뭐 도로폭, 뭐 교통 상황, 뭐 선생님 당연히 폭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차선수를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에 가보면 차선수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법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도로 폭이나 교통 상황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자, 몇 년간 보관입니까? 이거 2년간 보관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지금 쭉 가보면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긴 한데 뭐 충분히, 왜냐면 이 조항 자체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 2번에 가보면 이게 5년입니다. 5년. 나머진 다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이라던가 손해사정사 들어가 있고요. 학식 경험 풍부한 사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5번 피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피난명령입니다. 그럼 여기 가보면 본선에는 피난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난명령을 할 때 경찰한테 협조 요청할 수 있고요. 피난명령이랑 화재재난체계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그죠?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바깥으로 나가라 라고 피난하는 것을 얘기하죠. 피난명령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4번이. 6번째, 일반 소방시설 기계 분야 설계업의 영업 범위로 옳지 않은 거. 아파트 설치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들어가 있죠. 3만 미만의 기계. 그쵸? 자, 근데 여기 공장이잖아요. 공장은 얼마 미만? 그렇지. 그치?
자, 그리고 제조소 등에 설치가 되는 기계 분야. 오케이.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냐, 기계냐 물어보는 거 잘 보셔야 되고, 제한설비 제외. 원래 제한설비 다 제외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제한설비 제외라고 준 겁니다. 하나. 어차피 제한설비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준 거고. 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위험물 제조소 등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한 제외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셨죠? 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위험물 제조소 등에 뭐가 설치가 안 된다? 제한이 설치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번 지휘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지휘승계 최근에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럼 쭉 보시면 다 30일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30일 이내 시도지사 신고, 30일 이내 시도지사 신고, 30일 이내 시도지사 신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가보면 서류 제출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요게 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죠. 협회를 거쳐 시도지사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제출한다? 우리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협회입니다. 협회. 됐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해설 제가 충분히 넣어놨으니까 법 조항 한 번씩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공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 변경 신고를 한다. 30일 이내에 하는 거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 공사에 착공 신고서를 첨부해서 이제 본서에게 어떻게 보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공사업자가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되면.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가보면 뭐 서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서류가 엄청 많죠. 내야 되는 서류가. 거기 가보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해서 꼭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시공자라던가,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라던가, 그죠?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라던가. 근데 여기 가보면 시공하는 곳의 주소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공사하는 곳의 주소는 따로 없다. 이렇게 이제 30일을 우리가 요거를 30일 이내에 변경된 서류를 첨부해서 본서에게 꼭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럼 요걸 처리해서 이제 2일 이내에 빽해주는 거고, 2일 이내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죠? 변경 신고는 30일 이내 하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그리고 9번.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 이건 꼭 외우라 그랬죠? 이거 얼마예요? 3년에 3천. 그죠?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고. 자, 10번. 시공능력 평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그럼 시공능력 평가액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 갔을 때 이 회사 능력이 어떤지 우리가 평가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적이라던가, 자본금이라던가, 기술력이라던가, 경력이라던가, 또는 신인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 맞나요?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들어가냐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근데 이 신인도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점 요소가 있고 감점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가 보면 얘가 없다라는 거지, 내 말은. 됐습니까? 이게 실무 평가액이 아니고 뭐다? 실적 평가액. 실적 평가액.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필요한 환기설비 기준. 자, 환기설비는 기본적으로 자연이죠, 그죠? 맞죠? 강제 배기 방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벌써 틀렸어요. 강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해야 되고. 환기구는 지붕이 또는 2m 이상의 높이에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죠? 자, 3번째 가보시면 극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에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요게 이제 맞는 거죠. 그럼 4번은 왜 틀렸을까요? 150에 요 크기가 800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3번. 됐나요? 자, 그리고 12번 볼까요, 우리?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을 했답니다. 그지? 그럼 원래는 제조소 등인 곳에서만 위험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닌 장소에도 지금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3년에 3천입니다. 이게 좀 특이하니까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3년에 3천짜리 들어가 있고, 그리고 5년에 1억짜리 있습니다. 요것도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원래 보통 5년이면 5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5년에 1억짜리가 들어간 게 있어요. 걔가 이제 뭡니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한 사람. 원래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았대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3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우린 정기 점검이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위험물법에 가보면. 근데 정기 검사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 정기 검사라는 게 있고 중간 정기 검사라는 게 있는데 정밀 정기 검사 시기가 12년, 11년이에요. 아셨죠? 12년, 11년. 그래서 완공 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2년이고요. 그리고 최근 정밀 정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하는 건 그리고 다 몇 년이라 그랬어요. 내가 무조건 4년. 무조건 4년. 됐습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요게. 아, 3번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4번 볼까요? 위험물 용기에 표시하는 뭐 주의사항은 우리가 워낙 많이 봤으니까요. 옳지 않은 거 찾아라라고 했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기 14번에 제가 인화성 고체 잘 보시라 그랬죠. 나머지 이류 위험물들과 달리 얘는 뭐가 들어가더라? 화기, 엄금이 들어가더라. 자, 나머지 이류 위험물들은요. 뭐 예를 들어 뭐 철근마래, 철근마. 이거는 철근마에 대한 지금 주의사항이고요. 맞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름이 인화성 고체죠. 요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이 들어가죠. 화기엄금. 그리고 그 외, 그러니까 인화성 고체도 아니고 철근마도 아니면 화기주의가 들어간다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해놨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주의사항, 그 밖의 것 주의사항, 철근마 주의사항, 인화성 고체 주의사항, 그 밖의 것 주의사항. 맞습니까? 요거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번 보겠습니다. 완공검사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 구조 설비 변경을 마쳤을 때 제조소 등마다 시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되죠. 2번 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 완공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 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 훼손, 파손한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재교부 신청 가능하죠. 그죠? 네 번째,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 확인증을 다시 발견하면 요걸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며칠이냐면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다시 백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일.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완공검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법규에 제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어차피 제가 거기다가 풀로 참고조항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셔라. 대신에 중요한 건 완공검사 신청 시기 중심으로 좀 더 잘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신청 시기도 제가 넣어놨으니까 추가 내용으로 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등과 기숙사 포함되죠. 맞죠, 여러분들? 2번 사진관, 표구점, 학원, 독서실, 그죠? 그리고 고시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 판매사, 근생. 자, 근데 학원은 500 미만인 거 얘기하고 자동차와 무도학원 제외라고 나와 있죠. 판매는 도서전, 상점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고, 동식물 관련 시설, 축사, 가축, 도축장, 도교장, 틀린 게 없네요. 근데 여기 3번에 가보면 도매, 소매, 전통시장 제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생 및 노점형 시장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 노점형 시장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로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노점형 시장은 제외한다라고 법에 가보면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근생은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통시장 안에 있는 근생도 포함을 해서 전통시장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노점형 시장은 포함이 아니고 제외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17번 볼까요? 17번 수용인원이 가장 많은 곳 찾으랍니다. 1번 종사자 3명이 근무하는 숙박시설로 침대수가 100개,
2인용이 80개, 1인용이 20개가 있대요. 3 더하기 2 곱하기 80, 1 곱하기 20. 된다요? 그럼 20에 160에 그럼 180, 183명. 그쵸?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요. 종사자 3명에 숙박시설 바닥 면적이 580이니까 얘를 3으로 나눠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가 196명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강의실 용도래요. 그럼 강교상실휴 1.9로 나눠줘야겠네요. 그럼 요게 이제 몇 명 정도 나오냐면 210.5. 맞나요? 그럼 얘가 이제 211명 정도 나오고요. 반올림하는 겁니다, 항상. 네 번째, 운동시설입니다. 강문운종. 그럼 여기는 이제 몇으로 나눠줘요? 4.6으로 나눠주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4.6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19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몇 명이다? 196명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네, 요거.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가장 많은 곳이니까. 요거죠, 요거.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18번.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뭐 이미 이 조항 자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 맞죠, 여러분들? 근데 뭐가 출제가 됐습니까? 그때는 이제 피난계획을 세웠을 때 이 피난계획에 대한 안내 정보 이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 관계인들이 그 안에 있는 제실자들한테 전달을 할지. 그래서 연이 분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연 2회, 분기별 1회 또는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데다가 이제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이제 안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틀어주든가 막 그런 내용의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아직 나온 적 없거든요. 근데 전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예요? 피난계획. 그래서 피난계획이라는 걸 세울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억번에 가보면 기억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거실에서 옥내로 이르는 피난 경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옥외입니다. 바깥쪽이죠. 도망을 갈 거니까. 그지? 옥외로 이르는 피난 경로라고 되어 있고요. 화재 경보 수단 및 방식, 뭐 층별 거기 가보면 구역별, 피난 대상 인원의 현황,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재약자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미음번에 가보면 건축시설 방화 후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소방법이죠. 여기에 건축시설이 아니고 소방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 해당하는 설비의 개수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를 수 있죠. SP 빼고 다 물분무 등이죠. 물미포이 헐헐 분광고 그러면 몇 개예요? 4개. 됐죠? 자 20번 요것도 지난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죠. 20번 화재 예방 안전진단 범위. 네, 그때는 이제 고르는 거였고요. 박스에서. 이번에는 그냥 찾아라라고 있습니다.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위험물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죠. 뭐 소방 계획에 대한 거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화재 위험성 평가 들어가 있고요. 비상 대응 조직 및 교육 훈련 들어가 있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위험물 시설 등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결국은 소방 시설 등이 들어가 있죠. 소방 시설 등에 대한 유지 관리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그치? 소방 시설 등에 대한 거 들어가 있고 또 이제 화재 위험 요인 조사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21번 방염 성능 기준입니다. 요거 이제 불꽃을 올리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며 몇 초씩입니까? 올리며 20초. 그죠? 올리지 아니하며 30초. 그리고 50cm 제곱. 맞죠, 여러분들? 탄화된 길이 20cm. 최대 연기밀도 400 해서 요건 답으로 쉽게
4번을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설명을 안 할 거고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 이것도 보십시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실태조사라는 걸 실시합니다. 예방법에 가보면 새로 생긴 조항이죠. 실태조사라는 게. 그래서 이 실태조사는 화재예방법에서 얘기하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걔를 수립이나 시행할 때 우리가 이제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3개 들어가 있거든요.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규모별 들어가 있고요. 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들어가 있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설치 관리 현황 들어가 있습니다. 딱 3개야 이렇게. 외우기 편하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 3개 들어가 있다는 거 실태조사 항목에. 그래서 법 제5조 보시면 돼요. 화재예방법 5조 보시면 실태조사에 대한 것도 한 번씩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번 화재안전조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대상, 기간, 사유 얘기해야죠. 다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경우는 제외한다. 2번 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대상, 기간, 사유, 우편, 전화, 메일, 문자 전송 등을 통해 통지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하여 예외 없이 공개한다. 예외 없이가 아니죠. 이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공개하지 않거나 바로 나갈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언제? 긴급한 경우. 위에 나와 있는 경우죠. 요거. 예외 없이가 아니라. 예외 없이가 아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기는 다 맞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화재예방법상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는 주변에 있는 어떤 대지 경계선, 도로, 인접 건축물과 최소 몇 메타 이상 간격을 둘 것, 6m 이상 간격을 둘 것. 그리고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는 주요 구조부는 자, 이거 무슨 구조예요? 내화. 그리고 불연. 그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쌓는 부분에 바닥 면적 쌓일 때 실내는 자, 이거 몇 메타예요? 1.2m. 1.2 또는 쌓는 높이의 2분의 1 중에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둬야 된다. 실외는 3m 또는 쌓는 높이 중에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둔다라고 되어 있죠. 자, 25번 화재예방법상 기상현상 및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특보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 판단되는 경우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자, 이거 누굽니까? 소방관서장이죠. 그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8회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게 설명된 거.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네, 찾아보십시오. 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 문제는. 왜냐면 여기 4번에 가보면 보십시오.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얘기한다. 네, 조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개념으로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아셨죠? 그래서 여기 조사가 들어간 건 본부장 정의에 가보면 들어가 있어요. 본부장 정의. 이렇게. 아셨죠? 다른 데는 조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조금 포인트로 잘 따두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런 개념으로 시험 문제를 하나 냈고요. 2번 체험관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체험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자, 딱 봤을 때 체험교육 제공. 체험교육 인력 양성도 합니다. 네,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도 진행을 하고요. 3번 보십시오. 국내외 소방 역사, 소방 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 장비의 변천,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한다. 이거 왠지 뭐 같아요? 이거는 박물관이죠. 그치? 자,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전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틀린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이다.
자, 세 번째, 국고보조 대상이 되는 장비 및 규격 및 종류와 기준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국내 조달품은 정부 고시 가격으로 기준 가격을 산정을 하고요. 국내는 수입은 조달청 해외시장 들어가 있고, 세 번째, 국가는 시도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하고, 네 번째, 정부 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에 시가가 없다라고 하면은 둘 이상의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최고가가 아니죠. 최고가가 아니고 무슨 가격으로 한다? 평균가로 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평균가로 한다.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오른쪽에. 자, 이것도 여러분들 새로 법에 들어간 거죠. 기본법에 원래 없었던 내용인데. 운행기록장치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죠? 약간 블랙박스 같은 거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자, 소방자동차 범위. 그러니까 이 운행기록장치를 꼭 달아줘야 되는 소방자동차는 뭐냐라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뭐 소방 펌프차 거기 가보면 그죠? 소방 물탱크차 여기는 없지만 얘가 들어가 있어야 돼 원래는. 무슨 차라고요? 소방 물탱크차. 그리고 또 법에 가보면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는데 뭐 화학차, 고가사다리차, 그리고 뭐 무인 방수차 막 이런 애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조차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차.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게 여러분들 제가 이게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구급차는 없어요. 네. 아셨죠? 네. 뭐 그 밖에 운행 기록 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 자동차다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밖에 없다. 이렇게. 펌프차 당연히 들어가고요. 펌프차 들어가고. 지금 옳게 짝지어진 건 뭐밖에 없더라? 기역, 니은, 리을이다. 디귿은 들어갔지 않더라. 정답 몇 번 그래서 2번이더라. 자,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내용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자, 이거는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뭐예요? 소민터. 소방기술민원센터.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째. 네, 이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고를 수 있죠.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업이에요? 감리업이죠. 정답 3번. 그치? 오케이. 자, 그리고 7번. 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법에 가보면 들어가 있거든요.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등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기성금을 받은 경우 수급인이 시공하거나 수행한 부분의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여기에 처음에 일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일을 받은 누가 있을까요? 수급인이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수급인이 한 번 더 하도급을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급인이 한 명이 더 생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하수급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일을 자, 근데 수급인이요 발주자한테 돈을 받았대요. 뭐 준공금을 받거나 기성금을 받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계약금.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리어 같은 거 하더라도 처음에 약간 계약금 같은 거 주잖아요. 또는 이제 퍼센트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뭐 절반을 진행했는데 뭐 재료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이제 주거든요. 그리고 다 끝나면 이제 완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주는 금액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돈을 받았대요. 그러면 그에 따른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 사람들한테도 돈을 주라는 겁니다. 지금 아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선급금도 뭐 자재 구입이라던가 고용,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즉 여기 보시면 선급금을 받은 날, 기성금을 받은 날, 뭐 준공금을 받은 날,
막 이렇게 받은 날로부터 항상 돈을 15일 이내에 다 넘겨줘야 돼. 이 사람한테. 안 주면 안 됩니다. 하셨죠?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지. 법에 가보면. 저는 이런 것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일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날짜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저 돈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돈 물어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준공금이나 기성금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날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다음 8번. 착공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여기 4번에 2번 8번에 가보면 여러분들 2번에 가보면 설계업자의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사본 환부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설계업자가 아니고 무슨 업자일까요? 당연히 공사업자죠. 그죠? 요게 여러분들 거기 제가 프린트상에 가보니까 이거를 정답을 안 고쳤더라고요. 8번을. 요거 정답 2번이거든요. 2번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2번으로.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걸 2번으로 고치셔야 여러분들 답으로 어떻게 보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9번. 시공능력 평가 방법 중 실적평가액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시공능력 평가액에 어떻게 보면 요 5가지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실적평가액. 자, 실적평가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적평가액은 기본적으로 요거래요. 연평균 공사 실적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쭉 갔을 때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는 요거를 제외하라고 되어 있거든. 그리고 해당 업체의 수급 금액 중에 하수급 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 금액은 제외한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얘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3개. 이게 다 맞는 얘기거든요.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이면 공사 실적을 다 합산해요. 그래놓고 3으로 나누래. 아니 그래야 연평균 공사 실적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3년이니까 3으로 나눠줘요. 공사업을 한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래요. 그러면 공사 실적을 다 합친 금액을 개월수로 나누고 거기다 다시 12를 곱해서 연평균 공사 실적액을 구한답니다. 네 번째,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이다. 1년 미만이다. 그러면 그냥 그 기간 안에 한 모든 공사를 다 합쳐서 금액을 합쳐서 연평균 공사 실적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자, 다음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이죠. 실무교육 10번.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은 그랬어요. 요거 이제 실무교육 몇 년마다 몇 회 받습니까? 이거? 2년에 1회. 그죠? 그리고 10일 전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교육기관이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10일. 자, 그리고 11번. 위험물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위험물이란 연소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연소성이 아니죠. 그죠? 2번. 지정 수량이라 함은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허가함에 있어서 최고가 아니고 최저. 맞습니까? 자, 제조소, 저장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제조소는 제조할 목적으로 위험물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 저장소로 하면은 지정 수량 미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게 이게 뭐예요? 이상이죠, 이상. 그치?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3번밖에 없더라, 맞는 건. 자, 12번. 이송취급소의 구분에서 제외되는 사업소 기준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좀 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거기 제가 시행령 별표 3을 넣어놨습니다. 그죠? 시행령 별표 3에 가보면 이송취급소 내용에 가보면요. 자, 이송취급소는 보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관이나
얘로 이송을 하는 장소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송 취급소는요. 근데 이 이송 취급소를 어떻게 보면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에 도로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에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폭이 1m가 아니고 2m입니다. 2m.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은. 그리고 송유관에 의해 위험물을 이송한다던가 제조소 등에 관계된 시설 배관 제외 그 부지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라던가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에 이송 배관이 3자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들을 조금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념으로 제가 낸 거니까 문제로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사이입니다, 사이. 특히 숫자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숫자 들어가 있는 거. 숫자 들어가 있는 것들. 그리고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보면. 제가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이라고 해가지고 박스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장소가 나왔잖아요. 5개 저장소, 그쵸? 그러니까 이송취급소도 그런 개념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하나 제가 냈고요. 13번 위험물 설치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이거는 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설치할 때 허가받는 거, 변경할 때 허가받는 거. 2번, 1번이 그 허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 변경 없이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수질의 배수를 변경한 거죠. 배수. 1일 전까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가 아니고 신고죠, 신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우리가 허가도 안 받아도 되고 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된 거죠. 14번 탱크 안전성능검사의 구분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죠. 우리 기초지방검사 받는 대상, 안반탱크 검사 받는 대상, 충수수압검사, 용접부 검사 받는 대상 쭉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근데 옥내 탱크 저장소는 전혀 없었죠. 5개 탱크 저장소. 그래서 이 두 개가 기준이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초지방과 용접부 검사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이 4번입니다. 자, 15번. 지하탱크 저장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하탱크 저장소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탱크 전용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탱크 전용실 기준은 조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전용실은 지하 가장 가까운 벽피트 가스관 시설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간격을 떨어지고 지하 저장 탱크 전용실 안쪽과의 관계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지하 저장 탱크를 둘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엔 그 상호간에 거기가 보면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량 합계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0.5까지 줄일 수 있고요. 숫자 중심으로 보십시오. 5mm, 1m 이상. 그죠? 근데 용량이 얼마 안 되면 0.5. 다만 그 사이에 탱크 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10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엔 띄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cm가 아니고 몇 cm다? 20cm입니다. 그리고 지하 저장 탱크를 설치했을 때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 그리고 표지,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워놓고 뭐 가로 채우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이렇게 다른 것을 찾아라 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16번 용어의 정의에서 소방시설 등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 자, 소방시설 포함되죠. 당연히 소방시설 등이니까요. 그리고 비상구, 방화문, 자동방어셔터 다 들어갑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건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소방시설 등이라는 건 시설법. 그래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혹시 처음 보셨으면. 자, 소화활동 설비로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금 가보니까 2번만 무슨 설비입니까? 경보 설비죠? 네, 넘어갈게요. 18번. 소방시설 중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구,
네, 소화기구, 그리고 자동 소화장치, 누전 경보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냥 쓸게요.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예요. 가스 누설 경보기, 그리고 피난 구조 설비. 근데 이 피난 구조 설비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는 제외다. 비상 조명 등은 거기 가보면 제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 좀 포인트로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제대로 적합하게 설치가 돼 있다, 법적으로. 그러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다 넣어놓은 거야, 지금.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자동소화장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피난구조 설비, 가스누설 경보기. 답이 없는데, 여기가 전체가 아니에요. 뭐가 제외가 된다? 이게 제외가 된다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피난구조 설비가 다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이 법적으로 제외가 잘 들어가 있으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제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라거나 하면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외 기준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19번.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화기를 설치했대요. 옥내소화전을 설치했답니다.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면제 기준 알고 있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고, 간이소화장치 연 3천 들어가 있죠. 유도선, 유도등, 통로유도 등 비상조명 등을 설치하면 간이피난 유도선 설치한 걸로 봐준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표지로 안 돼요, 여러분들. 표지. 휴대용 비상조명 등 없다. 비상경보장치는 지하층, 무창층. 근데 이 경우 바닥 면적이 100이 아니고 100짜리가 없었죠. 임시 소방시설에. 150이죠. 150. 지하층, 무창층일 때. 그죠? 자, 20번.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쭉 갔을 때,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행위 제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행위를 위반하면 제가 얼마나 그랬어요,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죠. 300. 그죠? 300과 300과.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건 4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1번. 네, 1급으로 옳게 고른 거 찾아보십시오. 1번 기억번 맞나요? 아파트 오케이. 지하층 제외 제대로 들어가 있고 30층에 120m 아파트. 니은번 아파트 제외 한 연면적이, 여러분 이게 보시면 만이 아니죠. 이게 얼마예요? 15,000이죠. 15,000. 맞습니까? 네. 그리고 디귿번에 가보면 요거는 지하층을 포함한 11층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상층 층수. 그러니까 층수죠, 그냥. 맞습니까? 11층 이상인 거. 가연성 가스 1,000톤.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2번.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예방법에서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옳게 짝지어진 거. 자, 쭉 읽어보시면 화재 예방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이라던가 화재 예방 안전관리, 대부분 얘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예방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했었고, 이거는 기본법의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얘기고요. 23번 예방안전진단 대상. 이거는 작년도 그렇고 제가 올해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우리가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들어가 있는데 2번에 가보면 도시철도 및 역사, 역시설 연면적이 1000이 아니고 이게 얼마예요? 5,000. 대부분 다 5,000이라 그랬죠? 연면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연면적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연면적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다 연면적이 5,00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딱 하나 빼고, 공항 빼고. 여객터미널 공항 빼고는 다 5,000이에요. 아셨죠? 1,000짜리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포인트 잘 따서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4번 특수과열물 저장 기준. 네, 찾아보십시오. 이거 어렵지 않죠. 쌓는 높이 10m, 바닥 면적 50. 대형 수동식 소화기가 있으면 10m가 아니고 15m.
맞습니까? 그리고 쌓는 바닥 면적이 20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50에 15에 200, 50에 15에 200, 50에 15에 200. 정답 몇 번? 1번. 자, 25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럼 결국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조사법에 가보면 두 개 들어가 있어요. 딱. 그럼 여기 갔을 때 그거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하는 건 결국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 보라는 거네요. 요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화재조사법 벌금은 그냥 외워가십시오 하셨죠. 몇 개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9회차 1번 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용구역의 노면 표지 도료 색채 중 문자는 백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백색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무슨 색이라 그랬습니까? 요게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백색. 문자 백색 맞죠? 그리고 요게 기본이 황색이죠. 죄송해요. 제가 다른 걸로 착각을 했어요. 2번 전용구역의 외곽선을 B급 무늬로 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B급은 두삼간호라 그랬잖아. 두께가 30 그죠? 간격이 50 두삼간호 아이고 됐나요? 정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3번이죠. 3번. 자, 됐고요.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강제처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죠. 1번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강제처분 이악 및 사망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이걸 손실 보상을 해야죠. 강제처분 관련했을 때. 요게 이제 우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어떻게 보면은 손실보상을 심의를 맡길 수 있는 사항이다. 두 번째,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불법 주차 차량은 제가 보상 안 해줘도 된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불법. 그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본선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견인 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를 해야죠. 여기 소방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이렇게 한 글자씩 이렇게 빠졌죠? 소방활동. 그리고 본선에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에 제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옳은 건 3번밖에 없더라. 자, 3번. 소방대 긴급통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 갔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이건 강제처분이죠. 그죠? 2번은요. 종사명령이죠. 3번은요. 도로, 빈터, 무리로 이게 긴급통행에 대한 거죠. 그치? 이게 긴급통행에 대한 거죠. 요게. 맞죠, 여러분들? 4번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 소방활동구역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잘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거. 자,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안 한다. 피난 명령을 위반하다. 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본인이 불이 난 걸 봤어요. 사람이 쓰러진 걸 봤습니다. 구조구급 상황에 필요한 걸 봤는데도 알리지 않았다.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도 알리지 않았다. 그런 관계인 이게 얼마예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된 겁니다. 4번이. 그래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5번. 소방안전원 임원에 대한 설명이다. 임원에 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그랬어요. 그래서 원장 1명 포함해서
맞죠, 여러분들? 자, 몇 명의 이사를 둡니까? 9명의 이사를 두죠. 그리고 1명의 감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1. 6번. 자, 공사업법상 목적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 법은 공사 및 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발전이 아니고 이게 지능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지능. 그죠? 그래서 화재로부터 공공에 뭐를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됐나요? 정답 몇 번? 2번. 자, 7번. 소방시설업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류에 관련된 거 뭘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시설업을 등록하고요. 자, 이 자본금 제가 몇 프로 정도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본금의 몇 프로가 내가 여유금액으로 있다라는 게 20%였죠. 30%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본 강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분의 20입니다. 100분의 20. 자, 8번. 소방시설 공사업에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개설 이전 정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별표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개설 이전 정비도. 그래서 개설이 뭐고 이전이 뭐고 정비가 뭐고. 그럼 이 개설 이전 정비는 무슨 업종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쵸? 공사업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개설은 뭐냐면요.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보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여러분들 철거를 했는데 왜 보수를 해? 설치해야지 다시. 걔를 개설이라고 얘기한대. 이전은 현재 설치된 장소가 있으면 소방시설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져가는 거. 옮겨 설치하는 거. 정비는 이게 보수죠. 여러분들 정비가 보수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이 1번이고요. 자, 9번 문제 볼까요? 공사업법상 공사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지? 자, 1번. 공사업자는 공사 결과 자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자를 보수하고요. 2번. 관계인은 시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통보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고, 3번. 관계인은 여기 보십시오. 공사업자가 본서에게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본서나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요 지금 우리가 하자 보수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다 뭐에 대한 거? 지금 우리가 지방. 그죠? 요게 이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어떻게 보면은 하자의 대상이다. 하자 보수의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중앙위원회나 또는 지방위원회에 심의 대상 제가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설하자 판단은 어디서 하고 공사하자 판단은 어디서 한다. 이 두 가지 잘 구분을 해둬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리하실 때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0번. 특정 소방기 사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한대요. 그죠? 개이정. 개이정에 대한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가 수소동이라 그랬죠? 네, 4번이 아니네요. 이거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1번. 여러분들, 제조소 등 사용 중지. 이 중지를 하거나 또는 재개를 한다 그랬잖아요. 맞나요? 그럼 중지를 하거나 재개를 할 땐 요게 14일입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하셨죠? 대부분 신고가 우리가 30일이 되게 많은데 요거 14일입니다. 14일. 그리고 중지 재개는 틀림없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험물법에서. 그래서 시도지사는 중기 재개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안전조치 적합하게 했는지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 확인을 하고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위험물의 제거, 출입 통제, 안전조치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하는 기간에도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인은 사용 중지 신고에 따라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거 법정 내용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거 있죠, 여러분들. 중간에 가보면 요거. 이 내용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사용 중지를 했을 때 그건 중지란 거잖아요. 근데 안에 위험물이 남아있다면 그 위험물을 내가 중지한 기간 동안 안전조치라는 걸 꼭 해주래. 그래서 뭐 위험물을 제거해라. 사람들이 맘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용 중지 사실을 게시해놔라. 이것도 3개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 제11조의 2에 가보면 사용 중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12번. 이것도 좀 숨어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끌고 나온 거거든요. 위험물법 규칙 제2조에 가보면 이 도로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그래서 뭐 항만시설 중 이만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사도, 도로, 일반 도로 들어가 있고 여기가 1m가 아니고 몇 m냐면 2m. 1m면 너무 좁지 않나요? 여러분들. 2m. 이거는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13번 군용위험물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어제 특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제가 시도지사와 협의한다 그랬죠. 이게 군부대는요. 결국 거기가 이제 군대다 보니까 약간 보안상 어떻게 보면 필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군사목적 군부대 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과 거주할 때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군부대의 장은 협의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탱크 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런 행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군부대회장이 제조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서와 협의한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경우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1번 보기만 잘 읽어봐도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그리고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네,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도서나 또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지만, 군대다 보니까 약간 보안상 필요한 서류는 제외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네. 자, 5개 저장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5개 저장소 기준 일단 선반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선반 기준은 조금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보면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집안면에 고정한다. 선반의 높이, 자, 이거 잘 보시라 그랬죠. 몇 메타예요? 이거 6m죠, 6m. 그리고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경계 표시를 명확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 외쪽이니까 사람들이 아무나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저는 선반 기준은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개 저장소에 선반 설치하는 경우. 선반 기준 넣어놨으니까 나머지 기준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옥내 저장소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사료 중에 사석유류나 동식물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지정 수량이 20배 미만일 때. 그리고 두 번째,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요거, 육류. 2번이 틀린 거고요. 자,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여기 갔을 때, 봐봐요, 여러분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로서 저장 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호 지붕이 내와 구조. 똑같이 여러분들, 옥내 저장소인데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2번이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16번. 형식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 1번. 형식 승인 받으려는 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시설을 갖추고 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형식 승인을 받은 자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형상구조 재질, 성분, 성능 등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형식 승인 받아야 되죠. 연구개발 목적 제외하고. 근데 여기 갔을 때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소방용품 종류가. 행안부령이 아니라는 거지, 내 말은. 아셨죠? 네, 이런 내용들. 자, 형식 승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37조에 들어가 있는데 많이 나오진 않죠.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조금 문제로라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까먹을 때쯤 한 번씩. 자, 17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분류로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뭐 체육관 1천 미만인 거 운동시설. 여기도 1천 미만이면 운동시설. 이게 1천 이상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관람석 면적이. 문화집회로 간다 그랬죠. 그죠? 3번 500제곱의 고시원은 근생이 아니죠. 이거는. 왜냐면 500제곱 미만일 때만 근생이잖아요. 근데 미만이니까 500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499.999까지가 이제 근생이 되는 거고 500이 되는 순간 뭘로 바뀌어요? 얘로 바뀌죠. 그치?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요. 18번.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은 그랬어요. 자탐설비가 없는 수련시설. 그죠? 근데 여기에 무슨 시설이 있는 것만? 그치. 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그리고 400제곱 미만의 유치원. 맞나요? 그리고 2000 교육연구시설이나 수련시설 들어가 있었죠. 맞죠, 여러분들? 정답 몇 번? 3번. 어렵지 않죠? 자, 다음 19번.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되는 장소 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뭐 워낙 많이 풀었던 문제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기억 맞나요? 틀렸죠? 왜요? 20 이상은 맞는데 얘가 제외죠. 아파트 등이. 그치? 그리고 아파트 등 기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아파트 등. 근데 지금 쭉 보니까 또 제외죠. 그죠? 3만의 철도, 도시철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대로 들어가 있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옳게 짝지어진 거. 그치? 자,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자, 빠르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1번 보세요. 공사장의 관계인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자, 이걸 우리가 화재 위험 작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걸 수도 맞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관계인이란 말이 잘못된 게 공사장에 누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시 소방시설은 공사를 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공사 시공자.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보시라는 거예요. 내 말은 뒤에 있는 내용만 보지 마시고 주어들도 잘 보시라는 거지.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허를 찔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아닌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닌데요? 전 다 외웠는데요? 그죠? 제 생각입니다. 21번. 화재안전조사 실시 사유로 옳지 않은 거. 자체 점검이 불성실 불안전 들어가 있었죠. 예방 안전 진단이 불성실 불안전. 이런 것들 점검이나 진단. 불성실 불안전. 세 번째.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화재가 간혹 자주 발생하였거나, 그치? 뭐 장난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네 번째,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대상물의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이게 잘못된 거지? 맞죠, 여러분들? 네.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자, 요거는 자, 예방조치에서 옮긴 물건의 보관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채워 넣으시오. 자, 제가 이거 며칠 동안 게시판 공부라 그랬죠? 14일. 그리고 추가 보관 7일. 나머지도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머지도 읽어보셔야 돼요. 나머지 다 맞는 얘기죠, 그죠? 나머지 그냥 제가 다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14일, 7일만 채우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해야 되는 대상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5,000 이상인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이게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등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어디가 들어가요? 기숙사가 들어가죠. 맞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의기 노숙수라니까. 의기 노숙수. 됐죠? 네. 자, 24번.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으로 이렇게 짝져진 거. 이거는 어차피 그건 못 외워요. 그 과목이 있어요, 과목. 근데 그 과목이 엄청 많거든. 그래서 그건 다 못 외우니까 시간 정도.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강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특급은 160. 이게 160입니다. 160. 아셨죠? 그리고 1급이 80. 상급이 24.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2급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정답 3번이고요. 2급이 따로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40시간이 맞는 겁니다. 아셨죠? 네. 방금 말을 좀 이상하게 해서. 자, 요거는 제가 하나 문제를 또 이런 문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낸 건데 거기 참고해서 보십시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가보면 안전관리 업무 대행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이 나와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1번에 가보면 1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SP나 물본부 등 제연을 설치했을 때 대행 인력은 중급 점검자가 꼭 있어요. 중급 점검자 1명 이상을 배치를 하고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가 있다 1, 2급에 그러면 초급만 있어야 되는데 초급. 자, 3급에 자탐 또는 간이 SP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때도 초급만 우리가 안전관리 대행자를 배치해도 되고요. 4번에 가보면 연면적이 3,000제곱 미만으로서 SP가 설치된 1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아까 원래 SP가 설치가 되거나 또는 이제 여기 위에 갔을 때 SP 설치가 되어 있으면 원래 이 사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5,000 미만이면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고 초급 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0이에요. 이게 5,000.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시행규칙 별표 1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냥 문제로 하나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은 법규를 조금 정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개론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론 문제. 학개론 문제도 여러분들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 없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저희 법규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